7,000원 운전자보험 TV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1세대 실손보험 두 번째 편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개념, 요실금도 보장받았다던 1세대 실손 과연, 그 내용으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7월 31일까지 판매된 상품으로 손해보험사만 실손보험이 있었습니다. 아직 보험업계의 공룡인 생명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을 취급하기 전입니다. 질병통원 의료비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10만원으로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 30만원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 H화재 같은 경우는 50만원 통원치료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입원 의료비는 3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 한도로 가입을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공제금액을 보시면 입원했을 때 공제금액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100만원 왔다 이러면은 보험사로부터 100만원 다 받으시는 겁니다. 10원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질병통원의료비는 의료비 플러스 약제비 포함 5천원만 빼고 나머지 금액을 다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예를 들어서 25만원 나왔다 이러면 5천원 빼고 24만 5천원 약제비 포함해서 24만 5천원 돌려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1세대 실손보험입니다. 그 중에서 질병과 관련된 부분이죠. 좋죠. 전 국민이 이 보험 하나면 대한민국은 무상의료 국가입니다. 아니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무상의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뭐 영국이나 캐나다 이런 무상의료를 구현하는 나라들 병원에 보면 아 부럽다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나라에 가보면 병원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좀처럼 아프지 않으면 간단한 질병으로 의사 만나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도 공공병원이 아니라 프라이빗 병원 해가지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의사를 만나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물론 대도시 기준입니다만은 병원 문턱이 아주 낮죠. 예, 아주 낮습니다. 뭐 대학병원, 종합병원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해 주는 게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게 그 당시에 좋았던 게 뭐냐면 심지어 보험료도 쌌었습니다. 이 보험료가 당시 36세 여성 기준 요 두 가지 보장이 한 달에 9,000원이었습니다. 9,000원. 갱신 주기도 5년이고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보험 영업하기도 실손보험 때문에 사실 좀 편했습니다. 한 달 9,000원에 내가 낸 병원비를 다 돌려받으니 거의 획기적인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36세 여성, 당시 2009년도에 36세 여성이 현재 나이가 많이 드셨죠. 2022년 9월 현재 이 보험료가 9,000원이었던 보험료가 5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 되면 한 8에서 9만원 정도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때의 보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상품은 안 되는 거 빼놓고 다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를 설명드리고 안 되는 걸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먼저 한의원 통원 치료, 피곤해서 병원 가시는 거, 뭐 이럴 경우 집에서 주무시면 되죠. 단순 건강검진, 주근깨, 점, 여드름, 성형 및 비만 치료비, 치질, 이 당시엔 치질이 안 됐습니다. 요즘 뭐 2세대부터 치질이 좀 되죠. 비뇨기과 기타 장애, N39 요실금, 여성 생식기 비염증성 장애, 임신 출산, 선천성 뇌질환, 정신과 질환, 이 내용을 제외하면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2세대, 3세대, 4세대와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때부터 병원에서 보장하지 않는 진단명과 이 코드를 피해 나간 노력을 합니다. 즉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요실금 진단명인 N39를 기타 상세불명 요실금 진단명인 R코드로 진단을 바꿔서 진단서를 발행하는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이때 좀 노련한 설계사들은 산부인과에서는 이제 R코드를 부여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가서 외과랑 산부인과랑 같이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이와 관계된 수술을 해서 R코드를 받아서
진단서를 제출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아무래도 이제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으니까 이제 보험 설계사를 칭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가입하고 소개도 시켜주고 뭐 이런 영업들을 그 당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죠, 이렇게 영업을 그때 당시 이제 많이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때 통원 치료비는 동일 질병당 1년에 30회까지만 보장을 받았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지병이 발생하면 1년에 30회를 사용하면 6개월간 면책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보장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병원비가 예를 들어 6,000원 나오면 5,000원 공제하고 내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게 1,000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걸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뭐 1,000원 받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그 고객들을 관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고객들 중 뭐 당뇨나 고혈압 등 이제 지병이 발생하면 병원에 자주 가야 되는데,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그때마다 영수증을 진료비 계산서를 모으면 되는데 자꾸 버리시거든요. 그럼 나중에 가면 진료비 내역서라고 뭐 한 달치, 두 달치, 석 달치를 그 몇 월 며칠 얼마, 몇 월 며칠 얼마 쓴 내역서를 주시면 그걸 우리가 뭐는 빼고 뭐는 넣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30회 보험금 횟수를 금방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31번째에 가서 내가 병원비를 한 30만 원 썼는데 이거는 동일질병 30회니까 이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30회는 단호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1세대 실손보험 통원치료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보험금 청구하실 때 진료비 내역서를 청구하지 마시고요. 그때그때 내가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계산서를 꼭 받아서 보관해 두셔서 그 중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 것만 청구하고 6,000원, 7,000원 이런 건 버리시는 게 실손보험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이다.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엔 그 질병통원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나 뭐 진료과기서 이런 거 내지 마시고요. 진료비 계산서랑 진료비 상세 내역서 이 두 가지만 그 병원으로부터 받아서 앱을 통해 청구하셔도 되고, 설계사한테 주시면 뭐 진단서라든가 통원 이런 병원 서류 같은 경우도 10,000원에서 5,000원 또 병원에 또 그 돈을 지불하고 서류를 발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통원 치료라면 진료비 계산서, 돈 내면 받는 서류, 진료비 계산서랑 진료비 상세 내역서만 받아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세 번째 시간부터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